네, 빨리 잡니다. 네, 2024년 5월 10일 기준 파킹 통장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돈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가끔 금리를 한 번씩 체크를 하는 게 좋겠죠. 가장 많이 쓰는 CMA 발행어음이죠. 일단은 이거는 NH투자증권이고요. NH투자증권은 지금 2.8%고요. 수시 입출금 가능한 게. 한투고요. 한투는 3.3%입니다. 한투가 가장 높죠. 수시식이 3.3%고 다 발행어음이고요. KB입니다. KB. 예전에 KB 있었는데 수시식은 2.9%고요. 미래는 현재 수시형이 3.25%죠. 한투가 가장 나은 편이죠. 인터넷 뱅킹 K뱅크죠. 플러스 박스라 그러고요. 2.3%고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 세이프 박스죠. 입출금 통장이랑 연계해서 만들 수 있는 연 2%고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 카카오뱅크에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데 현재 금리가 6.161%고요. 대출금리 기준금리가 3.58%로 잡혀있죠. 가상금리 2.581%로 돼 있고 마지막으로 토스뱅크죠. 입출금 통장 연 2%입니다. 다 얼추 비슷하죠. 인터넷 뱅킹들은 한 2%에서 2.3% 왔다 갔다 하고 발행어음은 한투가 가장 좋고 한투 CMA 발행어음 계좌는 발행어음 20일 비대면 제한이 있고 ISA나 IRP 계좌를 만들 때 이거는 20일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하루에 하나만 개설이 가능하고요. 혹시나 이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날 CMA 만들면 되고 CMA를 만들면 20일 비대면 제한이 생긴데 IRP나 ISA 그런 계좌 세금 우대 계좌들은 20일 비대면 제한이 걸리진 않습니다. 근데 당일날 같이 동시에 개설은 안 되고요. 만들 때 한 번에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 따로따로 만들다 그러면 그 이길날 만들면 되고 참고로 1금융권 파킹 통장들은 3.5%, 3.5%, 3.1%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최저에서 기본금리에서 뭘 더해가지고 그러니까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적금을 가입한다든가 이체를 몇 개 설정한다든가 그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들 별로 안 좋아하죠. 굉장히 귀찮고 저축은행 중에서는 OK 짠테크 통장이 7%로 나와 있는데 이게 조건을 보니까 최저 1%부터 시작하고요. 보면은 그렇게 조건이 좋은 게 아니죠. 50만원 이하분은 연 7%인데 1억 이하분 50만원에서 1억 구간은 연 3.3%죠. 1억 초과는 연 1%고 1억 넘는 금액을 넣는다 그러면 굳이 이거 저축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틀 필요가 없죠. 이런 조건이면은 그냥 증권사 발행어음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증권사 발행어음 CMA 계좌는 5천만원 예금자 보호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은 주의하셔야 되고 은행 ELS라든지 증권사 ELS라든지 이런 최근에 부실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 부분 주의하셔야 되고 PF도 조금 안 좋다는 얘기가 있죠. 은행이나 이런 데는 지급준비율이라는 게 있죠. 이게 저축 종류에 따라서 일반 입출금 통장은 지급준비율이 7%고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보험, 주택금에 대해서 CD에서는 2%고요. 장기주택 마련저축, 재현저축은 지급준비율이 0%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이나 이런 데서 장기 주택 마련 저축으로 한 1억을 모았다고 생각하면 1억을 다 대출을 해줘도 상관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기타 예금, 입출금 통장으로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9,300만 원만 대출을 해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9,300만 원이 대출이 나갔다가 다시 은행으로 들어오겠죠. 은행으로. 요즘은 페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전액이 다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고요. 9,300에 97%가 또 대출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결론적으로는 1억의 은행에 자금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중앙은행에서 빌려왔던가 아니면은 기타 예금에서 이런 식으로 들어왔던가 그런 돈이라 그러면은 이거 기준이라면 7%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한 6억, 7억, 8억까지 대출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상. 그렇다 보니까 기타 예금으로 만약에 돈을 모았다 그러면 기타 예금은 금리가 거의 0.1%, 0.3% 이러죠. 사실. 거의 안 준다고 봐야 되는데 그거를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켰다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 금리 아까 봤듯이 6%, 담보대출 나갔을 때는 4%, 5% 계산 평균적으로 한 5%를 잡았다 그러면 이분들은 1억에 대한 이자 0.1에 0.3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에서 30만 원만 비용이 나가고 실제적으로 벌어들이는 돈은 5,35, 3,500만 원을 이자 수익으로 올리는 거죠. 1억을 가지면 3,500만 원. 그러니까 1억 기준으로 봤을 때는 35% 수익률이죠. 어떻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
자꾸 빚을 권하고 대출을 권하고 거기와 동시에 각종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이것도 들고 하면 뭘 준다, 그런 걸 뿌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게 들어오면은 부가적으로 다른 이런 기분 통장이나 이런 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은행 입장에서는 입금도 받고 대출도 계속 일으키는 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단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돈을 자꾸 쓰라 그러는 거죠. 참고로 정부에서 돈을 계속 집어넣는 이유는 시중에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왜 모자라냐면 전체 시중에 1000억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0억이 전체 시중에 깔린 돈이 1000억이면은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겠죠. 대출을 1000억을 해줬는데 대출 받은 분들이, 이분들이 은행에 다시 갖다 갚아야 되는 돈은 6%라면은 1060억을 갚아야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시중에 깔린 돈은 1000억밖에 없는데 1060억을 갚을 수가 없죠. 60억을 뭐 찍어낼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인 파산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적당한 선에서 정부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정부에서는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그 파산을 어느 정도 선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존재하는 한, 이자라는 게 존재하는 한, 파산은 존재하는 거고요. 시중에 유동성은 점점 공급이 되고 돈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화폐의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뭐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 있는데 일단은 뭐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마이너스 통장 마통 금리가 한 6% 초반대다. 6% 초반대 쓰고 있고, 파킹 통장 기준으로 발행어음은 한투가 3.3%, 제일 유리하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유리한 게 있긴 한데 금액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닥 뭐 좋은 조건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트겟이나 코인 거래소 코인을 US 테더를 파킹하면 한 15%에서 뭐 20%, 많게는 20%까지 주는 그런 금리들이 장난이 아닌 거죠, 사실상. 그렇다고 해서 거기 다 넣을 수는 없고 가진 테더만 넣는 걸로.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고맙습니다.